최근 한강에서 모 의대생이 익사한 사건이 있습니다. 경찰이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진행된 경찰의 수사 결과를 보면 술 취한 대학생이 한강에서 수영하다가 벌어진 단순 익사 사고이고 범죄의 흔적은 없다, 그렇게 발표했습니다. 하지만 이 사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을 때에 그는 단순 익사 사고라고 보기에는 아주 미스터리한 점이 많다, 그러며 많은 의혹을 불러일으켰습니다. 요즘 유튜브로 개인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앞다투어 단순 익사사고로 볼 수 없다, 그렇게 생각합니다. 어떻게 유명 의대를 다니는 의대생이 술 취해서 한밤중에 그런 짓을 저지를 수 있겠는가,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. 처음에는 미스터리라고 했던 이들이 점점 타살이라고 의혹을 제기해가며 타살 의심이 가는 정황들을 보도하기 시작합니다. 그리고 마침내 그날 그 익사한 사람과 함께 술을 마셨던 친구의 행동이 미심쩍다, 그 친구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하고 그 친구를 유력한 범인으로 지목합니다. 그러면서 자신들이 진실을 파헤치겠다고 계속해서 여론을 선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경찰의 수사 발표를 보면 단순 쥐줄로 인한 익사 사고인데 여론이 이를 믿지 아니하고 또 믿을 수 없다고 계속해서 음모론을 키우다 보니까 경찰도 이건 그냥 익사사고입니다 라고 결론 내지 못하고 좀 더 확실하게 수사해서 국민들에게 일정 의혹을 남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, 그렇게 수사를 종결하지 않았습니다. 그런데 여러분, 가장 힘든 사람은 자식을 잃은 유가족입니다. 그 부모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? 근데 그와 함께 또 힘든 사람은 그 사람을 죽인 범인이다 라고 지목되어 있는 그 죽은 사람의 친구입니다. 엄청난 비난이 그 사람에게 쏟아졌습니다. 하루하루 지옥 같은 고통을 겪었습니다. 그리고 그 사람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제 나도 법적으로 대응하겠다, 그렇게 계속 의혹을 키우고 자신을 범인이라고 지목한 유튜버들을 고소하고 또 여기에 동조해서 의혹을 더 키워일으킨 사람들을 모조리 고소해서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, 그렇게 사건이 번져가고 있습니다. 지금 이렇게 되어가니까 한 방송국에서 왜 유튜브들은 이런 식으로 이 사건에 대한 의혹을 자꾸 불러일으키는가, 여기에 대한 심층 취재를 해서 또 그 문제에 대한 방송을 내놓기도 했습니다. 아직 수사가 종결된 상황이 아니라 어느 것이 진실이냐 확연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. 하지만 이 사건에서 눈여겨봐야 할 사회적인 문제가 있습니다. 바로 의혹을 제기하는 유튜버들과 이들과 장단을 맞추어서 여론을 자꾸 키워서 의혹을 점차 사실처럼 보도하려고 하는 그런 언론의 행태입니다. 한 언론학자는 방송에서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그런 취재의 형태나 유튜브들이 의혹을 제기하는 그런 정황들을 다 같이 모아서 몇 가지로 분석을 합니다. 먼저 의대생이 실종했던 시기에 이 사람들은 이미 의대생의 실종에 대한 자기들의 추리와 또 자신들이 거기에 대한 태도를
정해놓고 방송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. 먼저 그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게 누가 죽었느냐, 거기에 의대생이 죽었다는 거죠. 정말 그 의과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해서 공부해서 들어간 똑똑하게 이룰 수 없는 의대생이 한밤중에 술 먹고 그래 한강에 뛰어들어서 수영하다가 익사했다. 이게 말이 되느냐는 거죠. 이건 분명히 뭔가가 있다.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 의혹을 풀어야 되겠다. 그리고 이들은 두 번째로 공식적으로 나온 내용이 자신들이 행한 그런 추리와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틀렸을 리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에 여러 가지 정보들을 자신들이 생각하는 유리한 방향으로 짜맞추기 시작합니다. 그러면서 이 정보들을 자꾸 더 크게 양산해서 의혹을 더 크게 불러일으킵니다. 이것을 두고 전문적인 용어로 탈진실적 정후라고 합니다. 이들은 자신들이 믿는 진실이 현실적으로 존재한다고 믿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현실을 자신들의 힘으로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.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언론의 역할입니다. 이런 사람들이 이런 언론을 의혹을 제기하고 공권력에 대한 수사 결과를 믿지 못하겠다 하면 그것에 대해서 언론이 중립적인 관심을 가지고 어느 것이 사실이냐 확실하게 찾아내서 이것이 사실이다라고 보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. 기자들이 발로 뛰어다니면서 자신들이 의혹이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하나 찾아내서 그것에 대한 보도를 해야 됩니다. 그런데 우리 언론들은 그러지를 않습니다. 도리어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물어보며 그 이야기만 듣고 그것을 또 언론으로 내보냅니다. 이런 의혹이 있다고 하는데 밝혀지지 않고 있고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식으로 이 언론들이 보도를 하니까 유튜버들이 더 신이 납니다. 왜요? 자신들의 이야기가 정식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더 맞다라고 하는 확신을 더 크게 갖게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언론이라고 하는 게 의혹을 객관적으로 사실을 보도하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의혹을 키우게 되고 또 유튜브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를 주어서 도리어 의혹을 더 크게 부풀려서 진실을 덮어두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. 이건 언론의 책임을 도외시하고 그저 대중들에게 배설을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.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? 간단합니다. 사실을 사실대로 보도해버리면 사람들이 그 사건으로부터 금방 잊혀져 버립니다. 의혹을 자꾸 제기하면 사람들이 관심을 더 크게 갖게 되어지고 관심을 크게 가질수록 돈이 들어옵니다. 상업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죠. 그리고 이런 유튜브와 언론에 의해서 정의감이 생긴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. 도저히 지금 이 상황을 참을 수 없다. 우리가 행동으로 나서야 되겠다. 자신이 정의를 행한다고 생각하고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서 시위를 하는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.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보니까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의혹을 제기하는 것을 보고 내 생각이 옳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. 그러면서 의혹을 제기하게 되는 유튜브와 또 그것을 따르고 의혹을 부풀리고 있는 언론을 맹신합니다.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. 자기들은 그게 옳고 우리는 정의를 위해서 이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
분연히 떨쳐 일어났다고 생각했는데 점점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그런 수사 결과가 하나씩 드러납니다. 그러면 불안해집니다. 혹 우리가 틀리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두려움이 생깁니다. 그래서 자신들이 원하는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그 사실을 그들은 전면 부인하게 됩니다. 이들에게는 진실이 아니라 자신의 진심이 증명되는 그런 순간으로 이제 사건이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. 처음에는 진실을 규명하라 하면서 나선 건데 나중에는 진실보다는 내 진심을 알아주시오 라고 그렇게 태도가 바뀌어져 버리는 것입니다.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고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 행동에 나선 이들은 내가 정의롭다고 하는 확신에 가득 차 있습니다. 사람들이 나의 이 정의로운 진심을 알아주기를 바랍니다. 그래서 사실보다는 내 진심을 더 알아주시오.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진실하니까 내가 바라는데도 사실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계속해서 확신을 갖습니다.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은 점점 사실에 대해서는 눈을 감습니다. 도리어 자기 자신의 진심, 정의롭다고 하는 그 생각에 더욱 몰두하게 되고 거기에 집착합니다. 그리고 자신들의 이 진심을 사람들이 주도록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더욱 길을 쓰고 애를 씁니다. 이제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이것이 사실이라고 정말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들이밀어도 믿을 수 없다.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사정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. 지금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확산되어져 가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.